여보, 일 끝마쳤을 시간이네? 오늘도 야근해? 여보, 나 오늘도 또 야근이야. 요새 매일 야근하네. 괜찮아? 뭐가? 체력도 그렇고 회사 사정으로 바쁜 거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이제 가봐도 되지? 일하러 돌아가야 돼. 밥은? 오늘도 밖에서 먹을 거야. 알겠어. 이따 보자. 여보, 오늘도 야근해? 아니, 벌써 몇 개월째 야근을 하는 거야. 오히려 정시 퇴근하는 날이 더 적을 정도잖아. 그래서 뭐 그만큼 더 버니까 됐잖아. 아니, 야근 수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더만 뭘. 급여 명세서는 예전부터 당신이 관리해서 본 적은 없지만 거의 법에 걸릴 정도로 야근을 오래 하는데도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정시 퇴근할 때랑 똑같잖아. 수당 없는 야근이라서 그래. 뭐? 실은 회사 실적이 많이 악화됐거든. 그래서 당분간은 야근 수당 못 주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사장님이 고개 숙이면서 부탁하시더라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사정이 좀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이 시기만 버티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니까 당신도 조금만 더 참아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겠어. 여보, 잠깐 괜찮아? 뭔데? 아직 회사야? 그래.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 어쩔 수 없이 수당 못 받고 야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 일하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여자랑 호텔 가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야근한다는 건 불륜 상대인 사장 부인이랑 만나기 위한 핑계고, 지금은 사장 부인한테 손댄 걸 사장한테 들켜서 계속 결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있잖아. 오늘 집에 당신 해고 통지서가 왔어. 뭐라고? 회사에서 온 서류길래 뭔가 했는데 부장이랑 또 한 명, 뭐 인사 담당인가 하는 사람이랑 같이 나를 찾아와서는 해고 통지서가 왔을 텐데 징계해고 처분된 거라고 말하더라고. 그 이유가 앞으로 내게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당신이 지금 사장 부인이랑 바람난 걸 알려주더라? 듣자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회장이 된 전 사장 딸이라던데. 당신 제정신이야? 들킨 거라면 어쩔 수 없지.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사장 부인인 미영씨랑 만나고 있어. 뭐 잘났다고 느낌표까지 붙이고 앉았어?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해고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아내를 내게 빼앗긴 사장의 최후의 발악이지 뭐. 다 알아? 아직도 모르겠어? 미영씨가 가진 스펙 높은 직함을 보면 딱 알잖아. 뭐? 그 회장 딸이자 사장 부인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한테 사랑받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되긴 뭐가 되겠어. 내 미래는 탄탄대로다 이 말이야. 뭐래? 나한테 이혼당하고 나랑 사장한테 위자료나 뜯기고 끝나겠지. 심지어 회사도 잘려서 미래가 칠흑처럼 깜깜할 텐데 이게 어딜 봐서 탄탄대로야? 뭔 소리야. 너 생각보다 멍청하다? 뭐? 그래. 뭐 당신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는 내야 되겠지. 미영씨도 사장이랑 이혼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 다시 말하지만 미영씨는 회장님의 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니까 내가 미영씨랑 결혼하면 내가 차기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단 소리지. 에?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당신 말은 회장 딸이랑 결혼하면 자동으로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그거지. 미영씨는 외동딸이라서 남자 형제가 없거든? 그럼 당연히 차기 사장은 상식적으로 사위인 내가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즉 현재 사장이 미영씨랑 이혼하면 자동으로 사장 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하려는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리고 내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미영씨랑 이혼한 지금의 사장을 잘라버릴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한 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나는 오늘 밤에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이혼 서류는 두고 갈 테니까 제출해줘.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서 위자료 처리할 생각이니까 똑바로 내고. 그래, 이혼 서류도 바로 낼 거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줄게. 이 타이밍에 들키게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 이제 나는 사장이 되는 거야.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지 말자. 이미 이혼 서류를 내기는 했지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알겠지? 마침 잘 됐네.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거든. 그래? 역시 당신도 나를 못 잊은 거구나.
백수가 된 사람한테 이런 말 해서 미안하긴 한데 위자료 청구할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난 다시 같이 살 생각 없어. 바람 피운 남자랑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 아니 그래도 나랑 당신은 부부로 지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그니까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조하지 아주? 어? 그야 그럴만도 하지. 나도 결혼 전에는 그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사장은 자기 실력 하나로만 사장 자리까지 앉은 사람이고 당신 불륜 상대인 회장 딸이랑 결혼한 것도 이미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한 거야. 그니까 회사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아니 애초에 딸의 결혼 상대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을 마구잡이로 바꾸는 회장이 있으면 그 회사는 당연히 망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도 사장실에서 폼 잡고 앉아서 도장 찍는 건 나도 하겠구만 뭘. 뭐? 사장 하는 일이 고작 그런 일인 것 같아? 물론 나도 경영자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하는 업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조직의 가장 높은 리더인 사람이니까 사장실에서 폼 잡고 도장 찍는 게 다일 정도로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회장 딸에게 사랑받는 남자잖아. 말했잖아. 적어도 그 회사에서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 실제로 사장이랑 미영씨가 이혼을 했어도 사장 교체 얘기는 일절 없었고 당신은 그냥 해고당해서 회사를 떠나는 결말만 맞이했잖아. 미영씨도 자기 부모님한테 호적파였다고 들었고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당신도 그냥 현실 부정을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머리로는 알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니까 나한테 이혼 모르자는 소리나 하는 거겠지 뭐. 위자료를 낼 길이 다 막혔으니까 알면 좀 봐달란 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다시 같이 살 생각 없다고 했다? 그러지 말고 제발. 싫어. 아 맞다. 당신 상간녀 쪽 위자료는 이미 들어왔다? 어? 진짜? 미영씨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는 몸쓰는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게 됐대. 그 이상은 안 알려주더라. 말도 안 돼. 이제 됐지? 난 간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회사 경비 몰래 쓰던 것도 들켜서 그것도 청구당했단 말이야. 미치겠어. 어차피 곧 사장이 될 테니까 막 써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만약 사장이 되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라고 회사 변호사한테 한 소리 들었어. 당신한테 청구받은 돈이랑 합치면 6천만 원이나 돼. 나 이제 어떡해?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내 위자료 좀 없던 걸로 해주라. 그리고 나랑 같이 회사 경비 갚아나가자. 둘이 함께 힘을 보태면 분명 이 지옥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보! 시끄러워. 어? 나는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 거야. 2번 다시 연락할 생각하지 마. 아니, 여보! 너무 얘기가 안 통해서 그의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자 두 분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고는 아는 지인의 토목회사로 보내서 근성을 뜯어고침과 동시에 위자료도 반드시 갚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사 경비를 몰래 쓴 것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 같은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울부짖으며 까만 봉고차에 올라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딴 남자 때문에 이혼녀 타이틀이 붙은 것도 참 억울하지만 이번 일을 부탁한 변호사분의 열정적인 일처리를 보고 감동한 저는 변호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지만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 집이니? 네, 진영씨 출근시키고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이번 주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로 진아랑 강원도 갈 건데 너희 집에서 묵으려고 한다. 집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잠자리 좀 살뜰히 준비해놔라. 진아가 갈 만한 장소랑 먹고 싶은 리스트 만들어 놓는다고 하던데 네가 차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차 정리도 좀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게요?
가기 3일 전에 연락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호텔을 제가 따로 잡아드릴까요? 너희 집에서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데 뭐 타러 돈 써가면서 호텔을 잡니?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으니? 아니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불편하실까 봐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네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잖니. 말을 왜 2번씩 하게 해? 죄송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꼭 반찬에 밥 챙겨 먹어야 하고, 진아는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알지? 둘 다 아침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건 꼭 챙기거라. 호텔 가시면 조식에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차려드리는 것보다 좋을 텐데요. 아침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 엄마가 놀러 온다고 해도 이렇게 싫은 팁 팍팍 낼 거니?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 얘기는 갑자기 왜... 제 말 오해 마세요. 정말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 불편하게 네가 잘 준비해 놓으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금요일 2시에 도착하니 차로 픽업 나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오는 길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이고, 엉덩이 베겨서 죽는 줄 알았네. 넌 눈치가 참 없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차 끌고 서울에 와서 우리 좀 데리고 가면 어디가 덧나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러게, 말은 안 했지만 언니가 먼저 서울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할 줄 알고 은근히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안 꺼내더라고요. 아휴, 언니도 참. 하긴 눈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죄송해요. 아침에 진영씨 출근하고 오늘 선미 학교에서 어머니들 정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고요. 강원도 촌동네에서 애들 어머니 모임 가봤자 뭔 소득이 있니? 영양가 있는지 좀 하고 다녀라. 이런 촌동네도 학부모 모임을 해요? 이런 데서 선미는 공부 잘해요? 네, 이번에 반장도 됐고 성적도 상위권에서 머물러 나쁘지 않아요. 본인도 공부를 좋아하고요. 서울도 아닌데 뭐 이런 데서 반장 같은 거 되어봤자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영이는 잘 지내요? 네, 진영씨도 이번에 팀장 되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가 봐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빠지는 거 봤니? 그런데 언니 얼굴색 진짜 좋아졌다. 진영이가 잘해주나 봐요? 아휴, 부러워라. 언니는 진짜 우리 진영이한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진영이도 그때 참 제정신 아니었지? 그렇게 좋은 선짜리 넘치고 차게 들어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판매원 일하고 있는 언니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뭐 쓰인 애처럼 난리였는지. 언니는 참 좋겠어요. 내 남동생 같은 애랑 살면. 아휴, 말도 마. 얘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머리 깎고 절 들어가겠다는 거 겨우 말려서 결혼시켰잖니. 너는 진짜 우리 집안 기둥에다가도 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배고파. 우리 밥부터 먹읍시다. 언니, 이거 내가 갈 때 다 적어왔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차로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니면 돼요. 꽤 많네요. 이거 다 돌 수 있을지. 네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되지. 뭐가 문제니? 우리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 행사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도 네가 미리 좀 준비해서 여기 모시고 갈게요, 저기 모시고 갈게요 하면 좀 좋니? 아휴, 올 때마다 지나간 이렇게 다 동선 짜오고 네가 강원도에 사는 메리트가 없잖니.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됐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3일 동안 엄마랑 진아 데리고 다니고 집에서까지 케어하느라 수고했어. 3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좀 힘들긴 했네. 다다음 주는 증조 할아버님 제사라고 또 서울 올라오라고 하시네. 어휴, 도대체 1년에 제사만 몇 번인 거야? 제사 좀 줄이라니까. 이번에도 나 혼자 가? 미안해.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 동안은 계속 야근할 것 같아. 그럼 선미 데리고 나 혼자 갔다 올게. 내가 엄마한테 당신 일 많이 시키지 말라고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돼. 그럼 나 어머니한테 더 혼나. 왜? 어머니 성격 몰라서 그래? 또 당신한테 이것저것 고자질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걸?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드세지? 엄마 하는 짓 보면서 나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가끔 나 고아라서 집안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부모님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며느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처될 때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내가 아무 말 못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좀 슬프네.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등살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나마 내 인생 큰 반항이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피웠을 때야. 내가 더 잘났어야 되는데 엄마 도움을 넉넉히 받았으니 나도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라도 이렇게 말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여기에 이렇게 두면 될까요? 예, 너는 제사 한두 번 지내니?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니? 이런 거 안 배웠니? 아,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기본 교육을 모르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이라도 좀 보고 외워라. 이게 몇 번째니? 엄마,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도 몰라? 언니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건 무시 못해? 그게 나중에 습득한다고 되는 거겠냐고. 아휴, 속 터져. 나중에 나 죽으면 큰 며느리인 네가 이거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편하게 눈이나 감겠니? 음식이 많아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사 끝나면
내일 난 진아랑 박서방이 하는 병원 가서 레이저랑 이것저것 피부 관리 받기로 했으니까 집안일 좀 해놓고 내려가거라. 제가요? 박서방이 워낙 바빠서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잖니. 제기들 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고 남은 음식 냉장이랑 냉동 보관할 거 나누어서 잘 넣어놔. 빨래는 검은 빨래랑 흰 빨래랑 속옷이랑 수건 다 따로 해놓고. 허리 아파서 요즘 청소를 잘 못했더니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다. 소파 다 드러내고 뒤에까지 깨끗이 좀 해놓거라. 우리 남편 피부과 병원이 워낙 잘 나가서 평소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엄마랑 좀 여유롭게 관리받을 수 있는 날이 내일밖에 없다네요. 언니, 잘 좀 부탁해요. 내일 선미도 학교 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선미 안 데려왔을 텐데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 거기 시골 동네에서 학교 하루 빠진다고 애가 뭐 어떻게 되니? 유도리 좀 있게 살아라. 빠질 줄 모르고 학교에 말도 못하고 왔어요. 집안일은 다음 달 제사 때 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언니도 진짜 너무하네. 시댁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허리 안 좋다는데 이렇게 제사 때 나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하기 싫다는 표시 너무 노골적이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거절하겠어요? 예, 내버려 둬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효도라는 걸 아예 모르나 보다. 너도 참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지 하나하나 토달면서 아주 가관도 아니구나. 어머니, 제발 저희 부모님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아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고 엄마는 지병으로 일찍 죽고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 집안 어떻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진짜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집안에 너랑 진영이 결혼을 시킨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구나. 언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속상해하는데 그냥 고분고분 며느리 노릇 좀 해요.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 나가지. 또 엄마 속을 벅벅 긁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어머니, 집안일 하는 거랑 저희 친부모님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속상해요. 근본 없이 배운 거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으라는 소리야. 애가 눈치도 없고 삭삭하지도 않은 너 같은 애 뭘 보고 예뻐하라는 거니? 1년에 15번 있는 제사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어머니, 시댁 식구들 날짜 바꿔서 강원도 오실 때마다 여기저기 다 모시고 다니기도 했고요. 진영 씨한테 내조 잘하고 선미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에 부쳐요. 그게 네 문제야. 시집 와서 집안 대소사 챙기는데 충분한 게 어디 있니? 해도 끝이 없는 게 이런 일이지. 너만 그렇게 살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좀 떨지 마. 부모 없는 애 딸처럼 받아주었더니만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난리 법석이네.
언니가 좀 이기적이긴 해. 그나마 강원도에 사니까 이 정도로 서울 불러들이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요. 우리 진영이가 언니한테 또 좀 잘해요? 언니가 어디 가서 저런 남편 또 만나겠어요? 진짜 분수를 몰라도 한참 몰라. 더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시키는 대로 내일 집안일 해놓고 내려가거라. 어머니. 네, 어머니. 진영이 먹이라고 보낸 소꼬리 잘 고아 먹이고 있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해줬어요. 몸 좀 추스리면 해서 먹일게요. 잘하는 짓이다.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일하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줘? 어머니, 저 서울 다녀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었는데 유산했대요. 사실 임신인 줄도 몰랐는데 며칠 사이 뭔가 너무 무리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너 아프다고 하면 진영이가 또 얼마나 신경 쓰겠어.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유산했다고요. 너무하세요. 내가 뭐 일 시켜서 유산이라도 했다는 게냐? 아이고 나 원참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뭐 부탁이라도 하겠나. 네가 평소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어 봐라. 애가 잘 붙어있지.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니?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서울에 갔다 온 게 좀 무리기는 했어요. 진영 씨도 이제 서울 가는 거 횟수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그 제사들을 다 나보고 혼자 지내라는 거니? 늙은 시어머니 등골 휘는 걸 네가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제 너 혼자 안 되겠으니 남편 뒤에 숨어서 나 몰라를 하겠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제가 무리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가지요. 하지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세상에.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구나. 어머니. 여보,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릴 때 엄마랑 나를 버린 줄 알았던 친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뭐? 그게 진짜야? 알고 보니 우리를 버렸던 게 아니래. 동업자 배신으로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설명할 새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대. 죽이겠다고 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 연락도 못하고 급하게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피신 갔었대. 몇 년 뒤에 한국에 우릴 찾으러 왔는데 집도 없어지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찾고 다시 돌아가셨대. 저런, 아버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 그런데 아빠가 미국에서 삼촌이랑 다시 시작한 일이 잘 돼서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나 봐. 정말이야? 진짜 다행이다. 다음 주에 한국 나오는데 나랑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꼭 만나자고 하시네. 30년 넘게 아빠를 원망하고 살았는데 기분이 묘해.
당신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지. 그런 속사정이 있으신 줄도 몰랐으니 그래도 생사를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아버님 만날 때 같이 가줄까? 우선 내가 먼저 만나고 올게. 무슨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자. 그래, 그러자. 이번 제사 때 서울 오기 전에 그 유명한 강원도 닭강정 좀 사오거라. 진아가 먹고 싶다더구나. 이번 제사 때는 서울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아가씨랑 두 분이서 잘 지내보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안 오겠다니?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못 가겠네요. 저 진영씨랑 선미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뭐라고? 갑자기? 친영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난번 유산 사건 때문에 진영씨도 어머님한테 학을 떼더라고요. 이제 서울 갈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대요. 저도 저지만 진영씨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네가 착한 우리 아들 뭐라고 꼬드긴 거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진영씨가 버린 거라고요. 저희 미국 가면 뭐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만요. 갑자기 미국은 또 무슨 얘기야? 어머님이 저 애미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구박하셨죠? 저희 친아빠가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로요. 저 어릴 때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재기로 크게 성공하셨더라고요. 삼촌이랑 시작해서 30년 동안 일구신 사업이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밑에 직원을 1000명이나 둔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인정받아 외국인 기업가 상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아빠가 저 사는 얘기 들으시더니 지금이라도 곁에 두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기도 하고 시민권자라 가족 이민으로 데려오는 건 문제도 아니래요. 선미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진영씨도 아빠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나중에 관리자로 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도 알려진 워낙 유명한 회사라 진영씨도 여기서 조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고요. 지금 이민 절차 거의 끝나가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늦어도 한 달 뒤에는 저희 여기 한국 땅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시댁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결정하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해드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족으로 보이세요? 상의가 아니라 이건 통보예요.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아빠한테 돈 받아서 지금 어머님 사는 집이라도 다 사버리고 길바닥에 내쫓고 싶지만 진영씨 엄마셨고 선미 할머니셨던 옛 정 생각해서 거기까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주 피부치를 끊어놓으려고 네가 작정했구나.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인 건 아니에요. 진영씨가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다고요. 오히려 진영씨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알릴 것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자는 걸 제가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학을 떼고 마음을 접었겠어요? 참 인과응보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잘나가는 아가씨 남편 박서방이요. 거기 옆 성형외과에 제 친구가 있어서 알려줬는데요. 거기 간호사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가씨가 알고 있나요? 그 병원 건물에는 다 소문났다던데 두 분이서 저 괴롭히는데 시간 보내시느라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나 보죠? 어머니, 불쌍한 아가씨 먼저 챙기세요. 뭐?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잘난 병원장 박서방의 진면모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참, 아가씨가 먹고 싶다는 그 강원도 닭강정이요. 아가씨 불쌍하니까 제가 10박스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리시든 고사상에 올리시든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하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는 죽을 때까지 찾지 마세요. 너! 저희 세 식구는 친아빠의 도움으로 미국의 부유한 동네로 이민 와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딸 역시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서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받으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소식에 의하면 아들의 일방적인 절연에 충격받은 어머님은 원인 모를 병세에 몸져 누워있고 이혼한 아가씨가 힘들게 병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